자, 7번입니다. 632페이지에 상속의 승인과 포기죠.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상속을 받는 거고요. 여기 7번부터는 뭐예요? 이건 이제 예컨대 좀 고민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돌아가신 분이 그 상속 재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빚이 있잖아요, 빚이. 그래서 빚하고 상속이 이게 겹쳐 있을 때, 그게 이제 고민되는 것인데, 일단은 상속을 이제 사실은 그 포기하느냐 문제죠. 사실 포기 있고요. 또 이제 한정 승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 승인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A가 사망하면서 재산이 있는데 이게 뭐 재산이 적극 재산이 있어요. 근데 이게 3억인데 또 채무라는 재산이 있겠죠. 소국 재산이죠. 근데 채무는 현재 한 1억 돼요. 되는데 사실은 이 채무라는 것은 또 상속인들이 모르게 또 나중에 나타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 채무가 늘어날 것일 때 이때 상속인들이 고민이 있어요. 이거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이때 상속을 안 받는 게 이제 포기고요. 물론 이제 다 이것은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라는 신고를 이렇게 해야 돼요. 기간이 제한이 있지만. 또 아니면은 아예 그 한정, 내가 받은 만큼, 그죠? 내가 받은 만큼만 내가 그죠? 내가 3억이라는 걸 받은 만큼만 내가 빚을 갚겠다라는 식으로 그 한정 승인 방법도 있죠. 좀 책임을 좀 이렇게 유보시키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 승인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승인이란 말과 포기가 이제 먼저 보시죠. 포기를.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어떤 상속인이 그 포기하면요, 그 나머지 상속분은 누구한테 합니까? 다른 상속인한테 그 비율로 기소가 됩니다. 다만 이제 상속 개시 전에 상속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녀기간. 그러니까 상속과 승인의 포기는요, 얘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19조가 유명한 조문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1항에.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죠. 이게 사망이 아닙니다. 사망이 아니고 돌아가신 걸 안 날부터겠죠. 그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 승인을 하거나 또는 한정 승인을 하거나 포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한계인이라든지 검사가 청구해서 연장할 수 있죠. 이때 상속인은 상속과 승인 포기 전에, 그렇죠. 내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 재산을 조사할 수 있죠. 너무 많으면요,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알지 못했어요. 그럴 때는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단순 승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그 안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요 사망은 특별 한정 승인이에요. 특별 한정 승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실무에서 이제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사망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B1, B2, B3입니다. 근데 또 A의 부인이 또 있어요. 재혼한 사람. 자, 재혼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재혼 자식이 또 C1과 C2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서로 연락을 안 해. 근데 A가 여기 C1, C2랑 살다가 돌아가신 거야. 연락도 없이. 그러면 이쪽 자식은요, 돌아가신 것도 몰랐어. 모르죠?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얘들은, 그죠? 안날부터 3월이니까 돌아가신 거 안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신고를 했어요. 근데 얘는요, 몰랐어. 그러면 나중에 알았어. 그러면 나중에 안 되라. 그때부터 3개월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 있는 자식 B3
B3가 나중에 이 사람이 포기했는데 이 B3는 더군다나 외국에 있었어요. 외국에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걸 알았다는 말 듣긴 들었어. 당시 안 갔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몇 년 있다 돌아오니까 그래서 포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럼 포기도 안 했, 3개월 내 포기 안 했으니까 얘는 그냥 승인이나 봐. 근데 갑자기 채무가 갑자기 자꾸 날라오는 거야. 보증 채무가 몇 년 있다가 한 5년쯤 지나서 막 날라와요. 그러면 이제 이때 와서 이 사람이 법무사한테 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원래 없었는데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게 너무 이거 억울하다. 그래서 거기 이게 2002년에 1월 달에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억울한 사람이 나중에 보세요. 사망에 자기가 상속 승인 포기를 안 했는데 오히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나중에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 이거예요. 어떻게 알겠어? 그럴 때는 그 사실, 뭐죠? 한마디로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 소장이 날라온 날이거든요. 소장 날라온 날, 그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년이 지난 경우에도 이 사망의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많이 그 한정 승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뭐 3개월 지났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020조, 제한 능력자에 대한 용어가 있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우리가 봤었어요. 성년 후견, 또 한정 후견들 두고 있는데요.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21조, 계산의 특치. 자, 상속인이 상속을 만약에 승인이나 포기하지 않고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자 보세요. 이번에는 상속인이 사망을 할 때는 그 손자가 또는 그 배우자가 그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또 계산을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경우 많죠. 부모가 여자 많으신 분들은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또 자식이 돌아가시고 부인이 돌아가시고 그러죠. 그럴 때 3개월 안에 돌아가셨을 때는 그죠? 역시 자기 상속 개시 안날부터 따로따로 함어를 개시합니다. 자, 넘어가서 자, 1번 632페이지입니다. 그 상속 개시 있으면 안날이라는 것은 상속 개시했다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날이고 우리가 상속 채무를 알았냐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도 각 상속인별로 달라요. 그죠? 외국에 있거나 여행을 하거나 해서 상속인마다 따로따로 다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빚이 많으면요. 자,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형제 자매가 또 포기를 해. 그래서 그렇게 후순위자가 다시 또 상속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집안은 한 150명 되는 받았어요. 150명.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 분들은요. 이거 뭐 빚을 안는다는 걸 굉장히 불안해 생각하는 거야. 이 한정 승인 같은 건 굉장히 불안해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뭐 한 명,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촌까지 되니까 또 사촌이네 외가 쪽 친가 다 포기해. 온 집안 사람들 다 포기를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기출문제 상속 개시 있으면 안날이라는 것은 상속 개시 원인하고 자기가 자기가 상속인이 됐다. 이건데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자식이 다 포기하면요 그때 다시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봤듯이 그 유명한 특별 한정 승인 나오죠. 판례 보세요. 판례 1019조 사망인데 상속 채무가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우리가 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간주했을 때 그 초과 사실을 안날부터 3월 내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몇 년 지나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설사 상속인들이 분할을 통해서 상속을 팔았더라도 여전히 그 한정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상속부단에서 그 상속을 이미 팔았어요. 팔았는데 갑자기 빚이 나타났어. 그렇더라도 뒤늦게라도 한정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한정 승인은 특별 한정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의 포기. 자, 여기서 상속의 포기라는 것은 가정법원에 아까 그 안 나오다 3개월이죠.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상속 포기는요. 처음부터 소표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안 계시는 거 있죠? 뭐 포기하소 이렇게 보세요. 포기소 이렇게 소표가 있고요. 아까 기소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044조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저 포기했더라도 상속인이 된 자가 관리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가서 우리가 이제 상속을 포기하는 거하고 이제 혼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혼동의 예외인데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볼까요? 그 케이스에서 자, 박스에 보실까요? 자, A라는 사람이 이제 그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엄마 차를 타고 A가 어머니인데 근데 이제 A하고 C의 자인 아들이죠. 자기 아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망했습니다. 운전자가 엄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엄마가 운전하는 거에 아들이 타고 있다가 죽었으니까 보험에 봤을 때는 가해자가 A고 피해자가 B죠. 그죠? 따라서 마치 B가 아들이 엄마한테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가해자인 어머니는 우리가 아들의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A가 이제 남편이 B가 있어요. 자, A가 이제 엄마가 가해자죠. 그러면 여기 이제 C가 자녀죠. 사망했어요. 그러면 결혼 안 했으니까 자, 얘가 죽으면 얘가 받게 될 상속 보험금, 이 보험금은 엄마하고 아빠 같이 나와요. 공동 상속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공동 상속되니까 이 어머니 쪽에서 당연히 상속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죠?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포기하니까 그럼 8천만 원 받을 거 있는데 보험회사로 우리가 그 8천만 원을 청구를 했어요. 그러자 보험회사는 이런 말을 해요. 엄마가 4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8천만 원이지만, 그죠? A 4천만 원, B 4천만 원이야. 그러면 아버지한테는 돈을 주겠지만, 어머니는, 자, 보세요. 한편으로 A는 보험회사에 피해가 입혔죠? 그러면 A는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채권이 있으면서 채무가, 보세요. A는 얘한테 채권이 있어요. 뭐예요? A는 보험 받겠지만 다시 또 피해 보상금이 있을 거 아니야. 피해 보상금이. 그럼 피해 보상금하고 보험금하고 이게 혼동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소멸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혼동은 소멸되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판례는 지금 피해자의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보험자라는 것은 보험회사입니다. 법률상 보험자 그러면 보험회사예요. 우리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서 직접 청구권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피해자 아들이 운행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들은 그죠? B는 A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그런 채권이 있고 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A는 채권과 채무가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채권과 채무가 같이 있으면은 혼동으로 소멸하니까 엄마는 돈을 받을 게 없다.
즉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2번만 아시면 돼요. 2번만. 아주 유명한 파라딘인데 보세요. 2번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돼서 지금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갖게 되는 손배 청구권하고 또 한편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채권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자기 받고자 하는 상속을 포기해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이 보험회사에 대해서 직접 청구권도 소멸을 하진 않는다 겁니다. 지금 보세요. 자, 지금 A하고 C 간의 이런 자, C는 A에 대해서 뭐죠? 채권이 있어요. 손해배상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있어요. 반대로 자 A는 C에게 뭐죠? 손해배상할 채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한 사람이 채권이 있고 채무가 있으니까 그죠? 그것은 소멸한 것이 아니냐. 근데 이 경우는 우리가 이 사람이 뭐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 뭐죠? 이 사람이 받게 된 상속을 포기했어요. 채권은. 그럼 보세요. 그러면 자 A는 C한테 보험금 이게 상속을 안 받겠다 그랬어. 그럼 안 받아죠? 그러면 C가 A한테 이 손해배상 채권이 있으니까 이 채권에 기해서 C가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쪽에서는 야 이거 사라진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이 채권만 남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 맨 끝에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판례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다음 달쯤에 아마 12월 달쯤에 상법상 보험편에 가서 공부를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끝에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서 단편 3번에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상속을 포기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혼동으로 소멸했을 것을 상속 포기로서 소멸하지 않게 됐더라도 그것이 신의 측의 포기가 아니다. 신의 측으로서 무효가 아니다라는 판례입니다. 또 이제 올해 나올 수 있는 게 또 이제 2015년 판례겠죠. 이게 이제 요거 아주 너무 유명한 판례가 됐습니다. 올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지금 상속을 포기한 거하고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등기법도 설례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죠? 볼까요? 우리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 개시될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자유에 지위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배우자하고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 배우자와 손자 또는 직계연속이 우리가 공동으로 상속이 되고 따라서 그 손자녀라든지 직계 존속이 없을 때 우리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상속의 순위를 봤었죠. 자, 우리가 1, 2, 3, 4, 5였죠. 그래서 천조의 1호는 뭐죠? 1호는 피상속인의 뭐였어요? 직계 비속. 2호는 직계 존속. 비족 그다음에 형제, 자매, 사촌이네 8조였었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1003조에 무엇이냐면 배우자가 있어가지고 1순위를 이렇게 받고 그죠?
배우자가 받고, 이게 자식이 없으면 이렇게 받고, 그죠? 공동으로. 그러면 이제 보세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자, A라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배우자가 B예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있어. 그럼 만약에 이 직계 비속이 돼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이렇게 없다. 즉 자녀가 포기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언더라인 지금 보시면 언더라인에 배우자와 자녀 중에서 자녀가 전부 B1, B2가 다 포기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당연히 뭐죠? 조문을 따르면요. 이게 없으면 이 존속이랑 할아버지가 그게 K1이 있다. K2가. 그럼 이렇게 받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다 무슨냐면 우리가 아까 좀 비속이 없을 때 받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포기를 해도 보세요. 조문에 자 보세요. 이 조문은 우리가 직계 비속이 없어야만이 이게 자식이 아예 없어야만이 받는 게 아니고 자식이 있더라도 전부 포기했으면 상속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존속과 같이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자식들이 또 여기 자식들이 손자가 또 있어.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손자하고. 왜냐면 여기 직계 비속이란 말은 꼭 자기 자식이 아니고 아래는 다 비속이지. 그죠? 그래서 이 손자녀하고 받는 거예요. 손자녀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게 여기 자식이 포기하면은 요 자식의 자녀인 손자녀하고 같이 받거나 이게 없으면 그죠? 자기 할머니하고 같이 받거나 이것도 없으면 그때 단속이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게 있잖냐. 있으니까 손자들하고 받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속이라는 개념 속에는 손자가 다른 거예요. 계속 직계 비속. 이쪽도 똑같이 할아버지 증조 이게 없으면요 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뒷줄에 자녀 중 나오죠? 자녀 중 전부 포기했을 때는 배우자와 손자 또는 없다면 직계 존속이 공동으로 되는 것이다. 물론 손자도 없고 존속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배우자가 단독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내려받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끔 보다 보면 이렇게 와요. 오면 이제 빚이 많잖아요. 보통 빚이 많아요. 근데 이제 빚이 많으면 당연히 어머니는 이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식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이제 자기가 부담을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어떤 경우는 같이 포기한대. 그죠? 자기는 그러면 이때는 요것만 포기하면은 그때 이쪽으로 변경이 되죠. 이쪽도 사실은 이쪽도 어떻게 돼요? 이쪽도 법무사람은 포기를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이쪽도 포기 안 하면 왜? 내려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보세요. 만약에 이게 이제 법무사가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의 빚이 보증보험에 5억이 있었어요. 사업하다가. 근데 이 보험회사에서 이제 값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만약에 법무사가 왔는데 법무사가 포기하시고요. 받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뭐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옵니까? 이렇게 들어와, 소송이. 손자한테. 이렇게. 대학 다니고 취직했어. 이게 들어와야 돈 달라고. 그죠? 1.5대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걸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올해 등기법 선례예요. 선례. 그래서 이거 아주 펼치시고 나와야 되고 실무에서도 아주 너무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이걸 몰랐다 그러면요 나중에 이게 소송 당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보세요. 내가 법무사라면 실무에서 잘 모르면 그냥
한정 승인을 이렇게 묶으면 돼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그러면 사고가 안 나. 사고가 안 납니다. 그죠? 그다음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승인 포기 취소 금지. 자, 1024조. 자, 승인이나 포기는 그렇죠. 우리가 그 기간 내에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기랑 강박 같은 취소는 할 수 있죠. 그냥 치지 않습니다. 자, 1번 상속 개시 전에 안 받겠습니다라는 약정 그 무효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버지 살았을 때 나는 안 받겠다 그랬어. 안 받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래요. 나중에 오빠가 야, 너 안 받겠다 그랬잖아. 그거 소용없어요. 상속 개시 전에 포기는 무효입니다. 1항의 상속 포기는요, 우리가 그 법원에 하는 겁니다. 법원에 하는 것이고, 그건 포괄적 무조건적이고, 목록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정 승인 같은 것은 이제 목록이 필요한데, 포기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 넘어가서, 자, 5번에, 포기 전의 한계. 자, 1022조입니다. 자, 상속인은 고유재산에 관한 동일한 주의로서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고, 예. 다음에, 1040조에 관리인 규정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2007년도, 얘는 법원 행시 사례가 이게 좀 괜찮아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맞는데, 지금 볼까요? 사례에서 갑의 채무자 을이 사망해서 지금 병과 정이 상속이 됐습니다. 근데 병은 한정 승인을 하고 정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근데 무는 우리가 한정 승인 전에 그 채무를 보증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1번 정도 보시면요. 그 한정 승인을 했다고 비상속인의 권리 의무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한정 승인한 사람은 계속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정이죠. 정도 포기했습니다. 벽은 우리가 상속을 또 3개월 내에 포기했었는데 이 포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번 포기했을 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자, 상속을 포기한 이제 자식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걸로 됩니다. 따라서 채무는 결국에는 뭐죠? 한정 승인한 병이 단독으로 상속을 하고 다만 한정 승인을 위해서 그 받은 만큼 그 상속 재산의 한도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이 1028조입니다. 그렇지만 한정 승인을 한 보증인은 그냥 보증을 쓴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그 상속인이 수인이 여러 명일 때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의한 한도 내에서 그죠? 그 채무와 유증을 조건으로 그렇습니다. 그 한정 승인은요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병만 할 수 있지만 병도 할 수 있고 정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무사 같은 경우는요 합갑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임으로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다만 단순 승인과 포기한 때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한정 승인을 한 사람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의무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 외에 또 뭐가 있냐면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제 그건 단순 승인이죠. 근데 우리가 법에서 인정한 그 단순 승인이 몇 개 있습니다. 1026조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것은 한마디로 상속인이 그냥 타박했다. 즉 그냥 모든 걸 다 승인을 한 걸로 봐요. 중요한 것은 상속인이 승인을 잘못하면 자기가 빚을 몽땅 갚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1번. 자,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상속인이 그 상속받은 땅을 팔았어. 처분했어. 그거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그 단순 승인을 보는 겁니다. 처분이. 그리고 똑같이 이번에 그 사망을 안 나부터 3개월 내에 한전 승인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해. 그러면 그냥 단순 승인이죠. 그러니까 빚이 많으면 다 져야 돼. 다 책임져야 돼요. 문제는 3번이죠. 이 사람이 한정 승인하고 포기를 해놓고는 돈 되는 건 빼돌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목록에 기입을 안 했을 때도 무조건 승인을 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단속 승인은 처분행위하거나 한정 승인 포기하지 않거나 은닉 소비했을 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거나 외울 건 아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1027조의 문제를 가끔 냅니다. 법정 단속 승인이 예외다라는 말을 해요. 예컨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아까 배우자나 비속이 상속을 포기하면 누가 있습니까? 차순위로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순위 상속인이 승인을 해요. 근데 승인했는데 이 사람이 그 아들과 부인이 빼돌려. 즉 사모. 그럴 때는 상속을 승인을 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볼까요? 우리가 상속을 포기로 인해서 아까 차순위 형제가 승인했어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때는 차순위를 보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 차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에 대해서 반환한지 부정소비에 대한 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이거요. 우리가 순위가 아까 직계 비속이 자 A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B하고 자녀가 있어요. 이건 배우자고 비속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둘이 포기합니다. 자, 포기하면 형제로 가죠? 여기는 형제가 A2가 그래 나가 승인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자 내가 상속을 포기했다가 그죠? 상속했다가 그 물건을 뭐죠? 빼돌려. 그죠? 그러면은 그냥 이 사람이 승인을 뭐죠? 이 사람 B가 배우자가 알아요. 이 사람이 승인을 한 걸로 보였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주식이 5억 있어서 5억이 이걸 몰래 상속을 안 받기로 했어요. 자, 보세요. 원래 상속을 포기했는데 5억이 있는 주식을 빼돌렸어. 나중에 발견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승인을 한 걸로 봐요. 그죠? 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5억이 있는데 이걸 빼돌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없을 때 얘기지. 이미 형제라는 사람이 승인을 했어. 그러면 나중에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상속 포기를 후회하면서 빼돌려도 계속 뭐죠? 이 사람은 앞에 포기했던 것이 단순 승인을 안 돼요. 계속 포기야. 누구한테? 차순위한테 줘야 돼요. 형제한테. 그게 이 주문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자, 조문은 1027조의 예외입니다. 즉 법정 단순 승인이 안 되는 경우예요. 자, 볼까요? 자, 상속을 포기하면서 차순위가 승인을 했어. 그럴 때 3호 그것을 은닉하고 소비했을 때는 상속인의 승인을 보지 않고 가로열고 계속 포기를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토해내야 돼.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상속의 승인을 보지 않는다. 이 표현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잘 보시고 일단은 단순 승인하면 그대로 승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 승인은 권리 의무의 무제한적 승계다 말을 합니다. 그죠? 이번에 상속인이 상속세를 냈다고 단순 승인은 아닙니다. 그 처분행위 되니까. 왜냐하면 다음 같은 경우는 처분행위, 그죠? 처분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처분행위란 말은 다음 페이지에 상속인 중에 한 명이 다른 공동 상속인과 협의해서 분할을 하는 것도 처분행위고,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추심행위도, 돈을 받는 행위도, 그죠? 다 처분행위죠. 물론 상속 승인 포기하기 전이어야 되고요. 따라서 화살표에 자 공동 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처분행위 했을 때는 그 행위를 한 사람만 법정 단속 승인, 한정 승인이다. 물론 1019조 3항에 따라서 상속 채무가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을 때, 그래서 그 안에 그때 팔았어. 그럴 때는 그 안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 승인할 수 있어요. 이건 보호받을 수 있죠.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다번에 뭐죠? 배신행위죠. 배신행위예요. 예컨대 자기가 상속을 포기한 다음에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냥 자기는 그 단순 승인을 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때는 채무자한테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컨대 그것을 은닉하고 빼돌리고 은닉을 하거나 부정재산 소비하거나 고의로 목록의 기입을 누락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한 예외가 1027조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가 승인할 때는 그때는 상속 승인을 보장했다라는 것은 승인의 의제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 얘기는 만약에 사례에서 상속인인 아들이 상속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손자가 승인했어. 근데 아들이 빼돌렸어. 그러면 손자의 상속으로 봐야지 아들의 상속으로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손자가 나한테 달랄 수 있겠죠. 자, 한정 승인의 효과. 자, 그리고 한정 승인 보겠습니다. 한정 승인. 1028조입니다. 자, 한정 승인이란 말은 아주 자주 나오는 얘기죠. 자기가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한마디로 받은 만큼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딱 받은 만큼이죠. 공동상속인 한정 승인. 상속인이 승인인 때는 자기 상속분에 응해서 취득할 한도에서 상속에 의한 돌아가신 분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한정 승인할 때는 그 아까 안날부터 3개월 안에 이때는 그 한정 승인은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뭐 자동차, 뭐 집, 통장 이런 것들을 써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목록을 써서 법원에 한정 승인의 신고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한정 승인을 한 경우에는 만약에 상속 중에서 이미 처분한 것이 있을 때는 어떤 걸 처분했는지를 함께 제출을 또 해야 됩니다. 한정 승인했다고 권리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한정 승인은 나중에 이제 집행법 때 나오죠. 이런 상속인이 한정 승인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당연히 자기가 취득한 한도에서 갚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한 책임이 아니고 물적 유한 책임이죠. 그죠? 받은 물건만큼 책임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번. 이것은 가정법원에 그 한정 승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그 심판은 한정 수리에 대해서 요건을 구비하면 그냥 인정을 합니다. 보통 한 3개월, 4개월 걸려요. 따라서 뭐 그거 가지고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한정 승인했다고 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로 안에 단순 승인했다면 혼동으로 소멸되죠. 예컨대 아버지한테 받을 게 있으면요, 이제 못 받는 거지, 뭐, 그죠? 까는 거죠?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자,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의 지위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권, 즉,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와 함께 상속재산에 대해서 변제 배당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가 있다면은, 그죠? 그 집행을 함으로써 그 받은 만큼 집행을 당하죠. 집행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대여금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한정 승인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 때 나중에 판결 끝나고 내가 한정 승인했다는 이유로 청구 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와 달리 상속 포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까지 포기했다는 주장을 안 하면요, 나중에 청구 이소를 못하고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청구 이소가 되는데 상속 포기는 청구 이소가 안 됩니다. 이거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우리가 한정 승인의 경우에도 상속세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나머지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보세요. 법무사 입장이었을 때는, 자, 이 사람이 지금 땅이 지금 전국에 한 10필지가 있어요. 들어가신 분이 10필지가 있어. 거의 한 시가로 계산해보니까 한 15억이에요. 그죠? 그리고 빚도 한 15억 되는 것 같아. 하여튼, 그죠? 이자 해가지고. 그럼 빚도 채무가 한 14억 대. 그래서, B가 나머지 포기하고, B가 상속을 내가 빚 갚겠다 해가지고 B가 법무사한테 위임합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뭐죠? 마치 배당과 똑같아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예컨대 이때 채권자가 70명이면요, 70명 전부 다 목록을 짜가지고 내용 지명을 다 보내가지고 어떻게 주겠다고 다 해줘야 돼요. 보냅니다. 그런 업무를 하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이제 한정 승인했어요. 1410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정 승인하면요, 법원에서, 자, 한정 승인은요, 신문 공고거든요. 자, 신문 공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한정 승인을 날라오면요, 그때부터 5일 내에 일반 상속채권자하고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신고하세요라는 채권 신고를 신문에 공고합니다. 여기까지 해주는 게 법무사 일이에요. 법무사 일이. 그래서 신문에 공고를 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한테는요, 내용 지명을 다 보내야 돼요. 법무사가. 그리고 2개월이 지나면요, 자, 2개월이 지나면 그때 돈을 이제 놀아주는 거야. 바로가 아니고, 그죠? 따라서 그 한정 승인자가 만약에 그 2개월 안에 돈 주세요 그러면요, 돈을 거절합니다. 근데 카드회사에서 돈 달라고 그러면요, 안 줘요. 왜? 지금 내가 법무사가 한정 신청 해가지고, 자, 3월달에 신청했어요. 그러면 3월달에 신청하면 한 6월달쯤 되면 나와요. 그러면 이때 신문에 공고해. 그러면 한 8월 말쯤 돼서, 야, 8월 30일 날 돈을 주겠다고 내용 지명 보내. 그죠? 그래서 자, 1034조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주는 돈이 배당변제야. 그러니까 이거를 혹시 법원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채권자가 법률사무소 가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정 승인은 아까, 그죠? 그런 기간이 만료되고, 그죠? 자, 한정 승인에서 채권 신고한 자,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죠?
똑같아요. 우선 변제권자 똑같아요. 이거 똑같이 각 채권 비율 따라서 변제합니다. 어차피 배당하고 똑같아요. 물론 우선권자는 또 줘야 돼요. 우선권자한테 또 우선권자 줘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이 항에 한정 승인했을 때는 만약에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팔아 있는 처가액을 합해서 변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처분했다는 말은 이제 실제는 어떤 경우가 경매가 들어가요, 경매가. 그러면 우리가 경매가 들어간 물건하고 안 들어간 건 같이 합쳐서 줘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합해서 해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한정 승인하기 전에 돈을 미리 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빼겠죠. 당연히 빼겠죠. 문제는 이렇게 부당 변제를 또 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보세요. 자, 변제 1036조. 그 한정 승인자는 그 상속 채권자에게 변제를 다시 한번 채권자한테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유증받은 걸 주는 거예요. 거꾸로 아니에요. 채권자에게 준 다음에 유증받은 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변제를 하기 위해서 상속재산 전부 일부를 팔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경매입니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야. 자, 1038조 부당변제 책임. 자, 1항 이 한정 승인자가 이렇게 신문에 공고를 안 하거나 또는 그런 규정에 위배해서 상속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를 해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게 됐을 때는 나중에 한정 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을 또 해야 돼요. 따라서 이게 1019조에 따라서 한정 승인을 했는데 보세요. 그 전에 알고 보니까 상속 채무가 초과를 해. 빚이 더 많아. 18억이야. 그죠? 초과함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상속 채권자나 유증받자에게 돈을 갚은 다음에 또 갚아야 돼. 이중으로. 잘못하면. 그리고 전단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변제받은 자나 채권자가 그죠? 그 한마디로 알고 초과 당사 알고 먼저 받아간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논아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보세요. 일단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속 분리가 끝으로 되는데 이 분리가 이제 보고 유언은 추천하겠습니다. 자, 분리는 이제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우리가 보세요. 자, 1045조에 그런 말 합니다. 자, 우리가 상속 채권자라는 것은 뭐예요? 돌아가신 A의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이 A라는 사람의 채권자가 있고요. 또 이 B라는 사람 채권자가 있지.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있고요. 또 여기 상속인의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럼 보세요. 그러면 상속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나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재산하고 그죠? 상속인 고유 재산의 분리를 그죠? 이거를 분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됐죠? 그다음에 1046조 분리명령. 법원의 전조의 청구에 따라서 재산의 분리를 명할 때 똑같이 명할 때도 역시 신문에 공고합니다. 그래서 5일 내에 역시 그런 사실을 공고합니다. 자, 1047조 분리 관리. 법원이 그 재산의 분리를 명할 때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1048조 상속인이 그 단순 승인을 한 후에 상속이 단순 승인을 한 후에 분리했다면 역시 그것도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1049조인데 재산의 분리라는 것은 그렇죠. 분리라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등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상속 등기 안 하면요 대항할 수 없다.
또 1050조 이란 분리 명령이 있는 때에는 때도 결국에 그 권리 의무는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자, 볼까요? 밑에. 자,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 채권자, 유증받은 자나 상속인의 채권자들이다. 한마디로 돈 받을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또 상대방은 법적으로 상속인이다. 관련이 되고. 자, 문제는 고유 재산에 대한 변제죠. 자, 상속인의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보세요. 우리가 상속 채권자 지금 이거죠.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A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 자, A 아파트가 있어요. 돌아가신 사람 A 아파트가 있고 B에 있다면 또 A의 통장이 있고 있어요. 주식이 있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분리해 놓으면은 이 A라는 사람의 채권자들이 이 채권을 먼저 가져가고 나서 모자라면 또 달라겠죠. 이렇게.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그 3번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전부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받아가라는 뜻이에요. 그죠? 물론 상속인의 채권자들은 당연히 상속인 B에 대한 재산에서 받아가겠죠. 자, 4번. 따라서 이러한 분리란 말은 우리가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해서 상속받은 거하고 상속인의 재산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정은 승인할 때는 분리할 필요 없죠. 어차피 그건 책임 안 지는 거니까 받은 거 받고 책임지니까. 그래서 단순 승인 때만 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볼까요? 자, 지금 그 1051조 상속인은 이렇게 분리란 청구권 기간 만료 전에 그죠, 아직 분리하기 전이니까 그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2항이죠. 이렇게 기간 만료 후에 자, 상속재산에 대한 분리 청구나 그 기간 내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들에게 하여튼 그죠? 줄 채권 비율로 갚아야겠죠. 그 다음에 끝으로 1052조 고유재산, 이때는 이거죠. 비거, 고유거, 비고유. 상속채권과 유증받은 자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버지 재산으로부터 받을 수 없을 때 아들 거에다 하라 이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쪽 거를 먼저 하고 이쪽 거를 나중에 하라는 뜻이에요. 물론 받긴 다 받아요. 근데 가능하면 순서를 요렇게 갖춰라는 거예요.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것만 하면 돼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다시 한번, 이 분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고 보셨는데, 순서가 이렇게 분리하는구나 정도 아시면 돼요.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자, 그 상속인이 없다라는 것은 불연제인데, 우리가, 지금 뭐 상속재산은 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그럴 때 일단은 1053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친족의 청구로서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공고를 합니다. 이때는 2개월이 아니고 그냥 지체 없이예요. 넘어가서 그러면 자, 상속인이 없는, 계속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게죠? 우리가 이제 1항에 우리가 이 상속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고를 하고 3개월 내에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는 채권자들한테 채권을 신고하세요. 똑같아요. 채권 신고는 2개월입니다. 채권을 신고하세요라고, 2개월 동안 합니다. 그런 다음에 1057조에 상속인의 수색 공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볼까요?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 그 박스 밑에 보세요. 박스 밑에 순서가 관리인 선임 공고, 채권 신고 공고, 수색 공고. 그런데 거기 지금 2번에 우리가 채권 신고 기한은 2개월 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번에 상속인 수색 공고를 해요. 근데 이 수색 공고가 1년이야. 그럼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자, A라는 사람이 사망했어요. 근데 뭐 지분이 있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상속인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목동에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B하고 살다가 이제 이혼하고 혼자 되셨는데 보니까 상속인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 이 사람들 채권자들 여기서 갑안과 갑투는요 와가지고 언제 받는 돈을 그럼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첫째 관리인을 뽑죠. 관리인 뽑아가지고 또 법원에 관리인 뽑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수색을 해. 그게 1년이야, 1년. 그죠? 그러면 3개월, 2개월, 1년. 그러면 1년 5개월 지나서 받는 거야. 그죠? 그래서 보세요. 따라서 1년 5개월 정도 지나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수색 공고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특별 연구자한테 주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특별 연구자 보겠습니다.